주식담보대출 주담대로 하죠. 주담대 대출을 지금 6억으로 제한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시간 때도 한 2번 정도 다뤘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 시간 때 다뤘던 것들이 일단은 내외국인 특히 중국인만 살판났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런 어떤 부작용이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경매도 해당되기 때문에 경매 지금 벌써 응찰자가 0명이랍니다. 네. 0명. 무슨 말이냐? 경매를 이제 해서 받아 가지고 그 집을 이제 하면 다 이제 100% 본인 현금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주담대 대출이 6억 한도 딱 걸리니까 이게 경매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응찰자가 0명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느냐. 지금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한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미리 가계약을 걸어놓는데 이 가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왕창 지금 이제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주담대 대출 6억 한도가 딱 걸리니까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20억 받는 걸 상정하고 한 1억이나 5천만 원 정도 가계약을 걸어놨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니까 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다. 눈물을 먹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다 2000세대다 3000세대다 개발을 할 때 그 이주비와 또 임시 거주를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임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뭐 전세를 간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설사에서 담보를 잡아서 이제 그 이주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건설사가 이제 담보를 잡아서 해도 대출을 6억 한도밖에 못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주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또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이냐면 지금 현금이 없는 청년 세대 특히 또 가난한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네. 전세도 이 주담대 대출 6억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로 가실 분들도 못 가고 또 신혼이라든지 청년 세대가 또 6억 담보 대출 때문에 갈 수밖에 못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현금이 없거나 또 상대적으로 돈이 없거나 가난한 분들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가 지금 오는 게 이 주담대 대출의 어떤 부작용이고 맞습니다. 굉장히 네.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경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굉장히 고유한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집을 다니면서 이 경매가 이 집은 사실상 15억짜리 집인데 경매가가 10억에 낙찰될 거라 예상을 해서 본인이 뭐 10억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던가 뭐 이런 식이죠. 15억짜리 집을 10억에 살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또 경매가 잡힌 사람들은 빚을 갚게 되고 탕감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응찰자가 0명이 나온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집을 10억짜리가 낙찰될 거라 예상을 해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주택담보대출로 한 8억 정도를 경매가의 한 80% 정도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8억 정도는 대출 받으면 내가 현금 2억이 있으면 이 10억짜리 낙찰을 받아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억을 잡아놓으니까 또 내가 2억이 있지만 2억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응찰자가 0명인 아파트가 나왔습니까? 굉장히 황당한 경우고요. 아마 저 경매가가 낮춰지고 어느 선이 되면 지금 댓글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에게는 대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보도를 보고 이제 경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휩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에 결국 이거래요. 6월 26일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입주자 공고를 냈던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던 어떤 신축 아파트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던 아파트는 살아있는 괜찮은 거고 6월 26일 이후에 입주자 공고를 냈던 아파트는 그 아파트부터는 지금 6억 대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게 희한한 게 그런 아파트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8개 단지나 한 10개 단지 8개에서 10개 단지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한 단지당 뭐 1600세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 입주를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 중에는 단체 소송을 지금 준비하려고 정부를 상대로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꽝꽝 얼어붙었고 그러면 저 효과를 봐가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토지거래 그 규제구역 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매물을 내놨다가 야 우리 지역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겠다 라고 해서 딱 6억까지만 딱 받을 수 있는 한 8억 9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그 아파트 가격대에는 오히려 주말 사이에 매물을 싹 다 걷어들였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패한 경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상 떠오르는 거는 북한의 화폐 개혁 같은 거죠. 북한의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실패해서 그 화폐 개혁을 추진했던 북한 공산당에 있는 주요 그 북한 공직자들이 총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담대 6억 제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까지 세계사에 있었던 실패했던 경제 정책 중에서도 정말 나쁘끄러워서 어디 내놓지를 못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 어쨌든 자 정부의 이제 의지는 알겠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알겠으니까 6억에 대해서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풀지 안 풀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요것도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자리에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파트 이제 인상을 막기 위해서 주담대 6억 대출 한도라는 아주 극약 처방을 네. 썼는데 희한하게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항상 아파트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가격 결정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수요 억제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서만 신경을 썼고 네. 상대적으로 좀 공급을 확대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파 보수 정부는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 뭐 이병환 건설을 인해서 뭐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뉴타운이라든지 등등 공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파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아파트가 좀 안정화됐고 좌파 네. 정부 때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정부는 왜 이런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어떤 뉴타운 건설처럼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고 좀 부촌이 되면 그게 좀 우파 보수화됩니다. 그 맞네요. 지역이. 예,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용산이죠. 용산 지역이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우파 지역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좌파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건설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네. 많은 그 정책을 동원하는데 근데 정책을 동원할 때도 항상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그 주담대 6억 대출 제한은 굉장히 강력한 극단적인 처방인데 원래 극단적인 처방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네. 좀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물론이고 아마 부동산 경기 특히 건설 경기에도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이제 신축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화폐 개혁했던 이유가 본인들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이거 그 돈을 안 쓰니까 화폐 개혁을 하면 현금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화폐 개혁을 했고 그 실패를 했는데 북한의 고위 공직자들도 그 당시에 화폐 개혁을 할 거를 미리 며칠 전에 알고 본인의 그 현금에 대해서 다 달러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인데 주담대 6억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따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알고 있는 공직자들은 저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6월 26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심도 들고 이것이 이제 부패와 부작용이라 얘기가 되고요. 결국 그 홍석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어떠한 신도시가 생성이 되고 어떤 부촌이 생성이 되면 그러면 보수표가 올라가지 그 좌파들 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본인들의 표심을 위해서 다 같이 못 살자, 다 같이 망하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정책이고 저 정책의 최초 기한자가 누구인지 저는 좀 국회가 답답한 게 상임위를 빨리 열어가지고 긴급상임위라고 빨리 열어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대책을 좀 논의를 나눠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